오늘은 출산 전에 준비했으면 좋았을 법했던 것들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기저귀 갈기, 분유타기, 목욕하기 이 세 가지를 꼭 연습해보는 건데요. 기저귀는 그 작은 좁쌀백에 집에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기저귀 한 팩 미리 사두셨다가 꼭 연습을 5번 이상 해보시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분유 타기인데, 분유 타는 거는 물 넣고 가루 넣고 타가지고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서 간과하기 쉬운데 100도씨에 팔팔 끓는 물을 식혀서 한 40도에서 50도 사이에 되는 온도에 분유 가루를 타가지고 주는 건데, 이게 또 뚜껑을 꽉 잠그면은 사출이라고 해서 똑똑 안 떨어지고 찍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기가 먹기 힘들어서 또 압력을 좀 빼서 분유를 줘야 되고, 주차보다 빨리 나오는 경우도 많을 텐데, 그럼 이른둥이 분유를 먹어야 되거든요. 이른둥이 분유는 또 타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농도가 되직해서 아이에 맞춰서 분유 타는 연습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다음에 목욕하기. 목욕하기도 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꼭 체험해보시고, 집에서 목욕물 받아놓고 내가 앉아서 할지 서서 할지 애를 건져내서 수건에 깔고 거기에서 어떻게 닦아줄지 이런 동선 같은 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서 실행을 해보시면 정말 다르거든요. 그 세 가지는 최소 5번은 꼭 해보시고 아기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아기띠, 카시트, 유모차, 육아 관련된 전자제품들 사용법을 꼭 숙지하는 건데요. 내가 아이를 보면은 신랑이 해주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한 것들이 사실 저도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거는 엄마고, 하는 것도 어렵고 끓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최소한 이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두셔야 되고, 카시트도 신랑이 짐 옮길 때 애를 밖에 추운 상태로 안고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나도 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버클을 어떻게 채우는지, 줄이는 어떻게 조절을 하는지, 유모차도 홀딩은 어떻게 하는지, 애를 젖혀야 되는데 그 높낮이는 어떻게 조절하는지 반드시 알고 있으셔야 편하고, 미리 연습을 해서 쉽게, 이때는 세척에만 되게 혈안이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애 이름 빨리 정하기입니다. 임신 중에 한 5가지, 저는 한 2가지까지라도 추려가지고 딱 출산하고 나서 바로 이름 지어서 바로 출생신고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사주나 이런 것 때문에 날짜가 있어야지 이름을 정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출산하고 빨리 남편한테 그 다음날이건 다다음날이건 빨리 해서 출생신고서를 빨리 할 수 있게. 왜냐면 출생신고서를 해야지 뭐 지원금 신청이나 예약을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출생신고서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름 빨리 해서 출생신고서까지 최대한 빨리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저도 조리원을 그 지원금으로 결제하려고 했었는데 저는 조금 나중에 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꼭 먼저 이름 짓고 출생신고까지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생신고서 작성이 완료된 분이시면은 영유아 검진을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출산하고 출산병원 밑에 소아과가 있을 텐데, 조리원 퇴소하는 날 영유아 검진이랑 예방접종 한꺼번에 꼭 나오시는 걸 추천할게요. 초산모인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것도 되게 부담이라 신랑이랑 같이 가길 원하는데, 그럼 또 연차를 써야 되거든요. 그럼 영유아 검진, 또 예방접종해서 뭐 왔다 갔다 2번 이렇게 낭비하기 너무 아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날에 영유아 검진이랑 예방접종 하시고 오시는 거 추천할게요. 그다음에 병원은 집이랑 먼 경우가 많은데 집 근처에 소아과를 가셔도 되거든요. 집 근처에 소아과를 미리 알아두셔가지고 아기가 아프면은, 초산모이면은 뭐 조금만 끄스러미만 나도 되게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막 불안해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가서 그냥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고 조금 편안하게끔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돌아오는 날 기준으로 물을 다 끓이고 100도씨에 끓이고 40도까지 내려오는 게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그걸 까먹고 있다가 아기가 왔는데 울기 시작해서 그때 물을 끓여가지고 애가 그럼 그때 막 정말 막 미친 듯이 울거든요. 그때 처음 경험하는 그 멘붕 없으시려면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시기 전날에 분유 포트 100도 끓이고 바로 물 탈 수 있게 세팅해두시는 거 꼭 필요하고, 그다음에 방 안에 온습도 잘 맞춰주시는 거 중요하거든요. 약간은 아이들은 좀 서늘한 온도를 유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갓난 애기 옷은 저는 유니클로가 제일 좋았어요. 스냅도 가볍게 열리고 펀드랑 마지막 단추에 좀 색깔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디 이렇게 여밈이 되구나 이렇게 파악하기가 쉬워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그 모로간사 심하면은 속삭이 하거나
아시겠지만 그 수화드롭 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지내다 보면 태열이 많으면 모로반사 방지 스트랩이 있거든요. 잘 고정이 되고 이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다음은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최대한으로 기한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20일이 최대라고 했을 때 10일 정도 받고 10일은 그냥 안 받으면 이렇게 취소는 되는데 내가 만약 10일을 하다가 10일 더 필요해가지고 10일을 추가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부 지원이 안 되고 도우미 선생님도 연달아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더 많아요. 뒤에 스케줄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최대치로 잡고 거기서 축소를 한다면 축소를 하지 후회하시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예약을 하셔라. 여기까지 해야 할 것이었다면은 그 다음은 이제 감정에 관한 건데요. 이때만큼 나한테 좀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까 저는 싶더라고요. 물론 이제 직장인분들은 힘든 거 아니까 제외한다고 쳐도 20개월을 조금 더 뭐 공부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유튜브를 좀 꾸준히 한번 해볼 걸 이런 아쉬움도 있었고요. 자, 사람마다 목표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해보는 게 어떤가. 왜냐면 확실히 아기를 낳고 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생각하셨던 게 있으면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잠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정말 푹 자두시는 게 중요하고 저처럼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진짜 불면증처럼 잠이 안 왔는데 그럴 때는 이제 저는 마미톡이라는 그런 임산부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거 되게 많이 보면서 핫딜이나 쇼킹한 사연들 이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하는 용도로 썼고 감정이 엄청 들쑥날쑥한데 그때 GPT한테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뭐 그때는 남편이 조금만 뭐 해도 서운해서 좀 힘든데 그런 부분 막 토로하기에도 좋았어서 GPT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출산을 하신다고 하면 무뎌질 소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의 울음소리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이의 울음소리 하면 뭐 땡깡? 뭐 길어봤자 뭐 몇 분 들어본 게 다였는데 막 1시간 막 이렇게 울기 시작하면 정말 되게 힘들더라고요. 우는 소리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잠깐 들려드리자면 그리고 이게 엄마는 엄청난 위험 신호로 느껴진대요. 그래서 더더욱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러기 때문에 조금 울음소리에 좀 무뎌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소리긴 하지만 아기 우는 소리 ASMR 뭐 이런 거 1시간짜리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너무 맥시멈인 시기에 아기가 울면은 아기를 막 달래려고 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흔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기 머리가 막 이렇게 흔들려져서 흔들린 영아 증후군이라고 해가지고 그 엄마가 막 달래다가 아기가 너무 흔들려서 이제 뇌 쪽에 좀 손상이 가는 그런 증후군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렇게 나 너무 심하게 울 때랑 내 마음이 너무 힘들 때는 차라리 조금 놔두고 1, 2분 놔둔다고 해서 큰일 안 나거든요. 그때 조금 릴렉스 시원한 물 한 컵이라도 마시고 그때 아기를 다시 봐주는 거. 아니면은 그럴 때는 사실상 제일 좋은 건 남편한테 좀 봐주라고 하던가 뭐 친정 엄마한테 좀 봐주라고 하던가 이렇게 조금 토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익숙해져야 될 두 번째는 잔소리인데요. 세대 차이도 있어서 많이 듣는 잔소리 몇 가지 꼽아보자면 애 춥다, 애 배고파서 그러냐, 애 잠아서 그러냐,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뭐 이런 식의 몇 가지 잔소리 레퍼토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괜찮아지는데 그때는 이제 감정의 힘듦이 너무 심하니까 그게 되게 크게 들려지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그럴 땐 좀 의연해질 필요가 있다. 좀 너그러워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살은 너무 많이 찌면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사실 임신을 하면은 원래 이랬던 체형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게 같은 몸무게 다른 체형이라고 하나? 저도 제 몸이 되게 좀 풍선에 바람이 다 빠진 몸 같긴 하더라고요. 뭐 이제 저는 모유수유까지 하다 보니까 가슴 처짐도 그렇고 이제 배 처짐이나 원래도 살집이 있어서 더 그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리고 싶고 특히 이제 막달쯤에 애가 큰다고 막 드시면은 나중에 낳기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살짝의 관리는 저는 솔직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산후 마사지, 산전 마사지, 산후 보약 이렇게 다 해봤는데요. 돈이 되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비싸요. 차라리 이 돈이면 아이 거 뭐 하나 더 살까? 이런 고민이 든단 말이에요. 본인들한테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산후 마사지 같은 경우에는 붓기 빠지는 것도 그렇고 오로 배출할 때도 되게 저는 좋았고 그 시간만큼은 뭐랄까? 약간 자유롭게 마사지를 받을 수
수 있어서 좀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 분유 같은 거 주다 보면 엄청 한쪽으로만 주게 돼요. 이런 자세도 잘 안 나와서 이런 결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개선되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마사지 추천이고, 산후 보약도 처음에는 엄마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이게 뭐 그렇게 효과가 있겠나 했는데 어느 날 좀 체력이 좀 돌아와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막 뭐 먹은 직후가 아니라 좀 천천히 완곡하게. 그래서 나 이거 먹기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지어 먹을 생각인데, 이거 하고 다른 것도 다 하시면 좋겠지만 뭐 이게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이 중에 하나라도 꼭 챙기셔서 본인의 몸의 회복을 조금 더 우선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추가적으로 생각나는 말들은 더보기란에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지금 혼합 수유를 하고 있는데 모유 수유에 관해서도 길게 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까 구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순산하길 바랄게요. 안녕.